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3학년 1학기 천재 박교과서의 소망과 믿음의 노래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청포도라고 하는 이육사의 시가 나오는데요. 한번 좀 일단 이 시를 보고요. 그 시에 대해서 이제 비평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비평문까지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말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려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한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자, 여러분, 이 시 내용 일단 좀 살펴보면요. 이제 이육사의 삶과 이제 관련지어서 좀 이 청포도를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상징적 소재가 좀 많이 쓰여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자, 지금 내라고 하는 시적 화자가 시에서 직접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고장, 공간적 배경과 7월이라고 하는 계절적 배경, 그리고 시간적 배경까지 나타납니다. 자,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청포도라고 하는 그것이 소재가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를 좀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이 푸른색 있잖아요. 그래서 풍요로움, 희망, 평화 이런 것들을 주는 이 청포도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있다가 다른 것과 좀 이렇게 색채 대비가 되는 부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저리 이런 식의 의태어 사용한 부분도 확인을 해두시고요. 자, 하늘. 먼데 하늘이 꿈꾸려 알알이 들어와 박혀. 여기에서의 하늘도 이상, 동경, 희망과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도 푸른색의 이제 시어이죠. 색채들을 좀 확인해 두시고요. 자, 또다시 푸른 바다라고 하는 푸른색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늘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하면서 이 흰 돛담배라고 하는 푸른색과 흰색의 지금 대비, 색채 대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먼데 하늘 밑 푸른 바다의 꿈과 이상을 현실 세계로 실어오는 역할을 하는 이 흰 돛담배에 나왔고요. 자, 내가 말하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자, 이 고달픈 몸,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을 이겨낸 그런 존재인 거예요. 자, 그런 존재가 내가 바라는 손님이래요. 그래서 이 손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손님은 평화로운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는 광복이 찾아온 조국을 상징하는 소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청포, 이 푸른색을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자, 내가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을 한박 적셔도 좋으련만. 자, 그래서 손님을 맞아야 누리게 될 이 기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너무 좋겠다. 그래서 촉각적 이미지 활용하는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아이야. 자, 우리가 시조에서는요, 여러분, 종장의 첫 음보를 삼음절로 쓰는 그 규칙이 있죠. 그래서 그 규칙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자, 은쟁반. 이제 좀 깨끗하고 정성 이런 걸 표현하는 그걸 가지고 있고요. 흰색의 색채를 가지고 있죠. 하이한 모시수건. 또다시 흰색 색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성과 깨끗함을 상징하고 있고, 이 하이안이라고 하는 거 일부러 맞춤법에 어긋나게 쓰고 있는 시적 허용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이안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자, 여러분, 지금 시는 좀 제가 간단히만 봤는데요. 이 밑에 있는 비평문을 좀 우리가 읽어봐야 해서 그래요. 자, 이 비평문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1939년 8월 이육사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청포도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었다. 자, 청포도가 이제 1939년 8월에 이제 발표가 됐대요. 시대 배경이 언제예요, 여러분? 일제강점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좀 확인을 해두시고요. 자, 시인의 삶과 관련 지어볼 때 이 작품은 여름 과일 청포도를 통해 조국 독립의 소망과 믿음을 노래한 시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 청포도를 한번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의 과정에 있어 이것이 조국 독립의 소망과 믿음을 노래한 시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이 작가, 그러니까 시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이육사의 고향이 어디인지부터.
자, 이 고향은 퇴계이황의 후손들이 300년 가까운 긴 세월 모여 살아온 곳이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퇴계의 가르침을 좇아 이 선비가 지켜야 할 규범을 배우고 실천하는 걸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육사가 성장했다는 거죠. 자, 이 선비 정신 속에는 나라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 개인이 편안함을 돌아보지 않고 나아가 싸우는 것이 바른 도리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 선비 정신이 일제강점기에 이제 이육사가 일제와 맞서 싸우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추측할 수 있네요. 자, 독립유공자가 30명 넘게 나올 정도로 일제에 대한 저항성이 두드러졌던 것이 이와 깊이 관련돼 있다. 독립유공자가 무려 30명 넘게 나온 마을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공간에서 자란 이육사는 나라를 찾고자 일제와 맞서 싸우는 길로 나아갔다. 가난, 질병, 투옥으로 고통스러운 길이었다. 자, 지금 이육사가 일제와 맞서 싸우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걸었대요. 외롭게 숨질 때까지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었다라는 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청포도는 모두 6연인데 각 연이 2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안정감을 주는 이유 표현에 알 수 있죠. 그래서 시상의 흐름에 따라 1, 2연, 3, 4연, 5연, 6연의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시상의 흐름에 따라 이 글쓴이가 이 이육사 청포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연별로 분석을 하네요. 1, 2연에서는 한여름 들어 본격적으로 익어가는 청포도의 특별한 의미에 관해서 말한다. 이 시에서의 청포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마을의 역사와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꿈을 품고 있는 전설이 열린 것이니 매우 가치 있는 존재다. 자, 또한 청포도알 하나하나에 희망을 상징하는 먼데 하늘이 들어와 박혀 있으니 그 가치는 더욱 커진다. 그러니까 지금 시를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이 청포도 송이 하나가 전설이 열린 것이고 그 하나하나에 희망을 상징하는 먼데 하늘이 들어와 박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희망에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계에 관한 기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3, 4연에서는 내가 바라는 손님이 언젠가는 찾아오리라는 믿음을 말한다 되어 있죠. 자, 이 내가 바라는 손님,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이 무엇이었냐? 우리가 이제 해방된 조국을 상징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잔잔한 바다 위로 돛담배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풍경을 묘사를 했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지금은 물결 드높고 바람 거센 고통의 때, 즉 일제강점기이지만 언젠가는 조국 해방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믿는 마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지금 시를 해설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연에서는 손님을 맞아 벌일 잔치를 상상한대요. 자, 가치 있는 존재인 청포도로 차린 이 풍성한 식탁에서 함께 즐기는 행복한 잔치. 자, 그래서 지난 일을 말하고 앞날을 그리는 말의 잔치이기도 할 것이다. 자, 해방된 조국에서 평화로운 앞날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라는 거죠. 자, 이렇게 즐거운 잔치이니 두 손이 흠뻑 젖는 것도 상관없이 이제 즐겁게 즐기고 있다. 왜냐면 조국이 여러분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조국이 해방이 됐으니까요. 광복이 왔으니까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6연에서는 이처럼 행복한 그날의 손님 맞이를 위한 준비, 잘 익은 청포도를 담을 은쟁반과 손 닦을 하이한 모시수건을 준비한다는 것. 자, 참으로 귀한 손님, 이 조국 해방이 참으로 귀한 손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육사 시인은 조국 독립의 소망과 믿음을 품고 굽힘없는 투쟁의 삶을 살았다. 청포도는 그 굳고 뜨겁고 고든 투쟁의 삶에서 피어난 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시만 하나 빨리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윤동주의 새로운 길입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상징이 굉장히 많이 쓰인 시예요. 자,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자, 지금 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건너기 굉장히 힘든 거죠. 이런 힘든 것을 건너서 숲이라고 하는 목적지로 간대요. 마찬가지로 고개도 오르고 건너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간대요. 그래서 여기 이 나와 있는 내와 고개는 실현이 되겠고요. 숲과 마을은 화자가 지향하는 목적지,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적인 공간이 되겠어요. 자,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화자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이 화자의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상징하는 시어예요.
자,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우리가 길 위에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사실 그러니까 뭘 상징하는 거냐? 우리가 길이 인생을 상징한다 했잖아요. 즉 이것들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구법과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쓰인 거 확인해 두시고요. 자,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자, 지금 여기 이 두 번째 연과 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도 점점점 내일도 점점점 하면서 여운을 주고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1년의 내용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죠. 우리 이걸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이 수미상관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는 부분 볼 수 있는데요. 자, 참고로 이 시는요 여러분 이제 3년을 기준으로 이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년과 4, 5년이 대칭적으로 3년을 통해서 이렇게 접는 것처럼 대칭적인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시연 그 특징과 이 뭐 숲, 그리고 뭐 이제 길, 민들레 등등의 이런 시어들의 상징적인 의미도 확인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빨리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5번 풀어볼 건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가의 관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시인의 삶입니다. 시인의 삶을 바탕으로 이 청포도를 분석한다면 이라는 소리예요. 시인의 삶을 바탕으로 청포도를 감상할 때 떠올릴 수 있는 질문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하는 1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어주세요. 네, 그러면 문제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인의 삶과 관련지어서 작품을 해석하는 걸 우리는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작가의 생애, 가치관 또는 정신 이런 것들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일단 답은 1번이 됩니다. 기억과 디귿이에요. 자, 이육사가 수인번호를 필명으로 한 까닭은 이제 이 시인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표현론적 관점에 해당이 되고요. 디귿, 이육사의 선비 정신이 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것도 시인의 이제 살아온 그 배경에 따라서 가지게 된 선비 정신, 저 선비 정신을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표현론적 관점에서 가능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것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